남편이 내 손을 잡고 울며 미안해라고 속삭일 때 나는 이미 그의 눈빛 속에서 진실을 읽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집에 모인 그날, 내가 준비한 만찬 위로 피가 흘렀다. 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차갑다. 한강 다리 위에서 바람이 뼈를 스치듯 스며들 때 나는 그날을 떠올린다. 결혼 8년 차, 민준과 나는 여전히 남들 눈에는 완벽한 부부였다. 그는 대기업 기획팀장, 나는 작은 출판사 편집자. 주말마다 친구들을 초대해 홈파티를 열었고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처음 의심이 싹튼 건 우연이었다. 민준의 휴대폰 알림이 밤늦게 울렸다. 화면에 떠온 이름은 수진. 내 가장 친한 친구,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그 수진이었다.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그 짧은 메시지가 내 가슴을 찔렀다. 재미있었다니. 민주는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모든 걸 관찰했다. 민준이 샤워할 때 그의 지갑을 뒤졌고 출근 후 집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호텔 영수증, 수진의 립스틱 자국이 묻은 셔츠. 증거들은 쌓여갔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웃음이 나왔다. 이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랜지 알아야 했다. 수진과의 만남은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내게 전화를 걸어 언니, 요즘 어때? 라고 물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조롱을 느꼈다. 잘 지내. 너는 내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민주는 집에 오면 피곤한 척 안아주었다. 여보, 사랑해 그 말들이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사랑해. 그래서 더 아프게 해줄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민준의 서랍 속 USB. 거기에는 그들의 영상이 있었다. 호텔방에서 웃으며 서로를 안는 모습. 수진이 그 애는 모를 거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나는 그 영상을 보며 토악질이 올라왔지만 참았다. 대신 복사했다. 그리고 삭제하지 않았다. 민준이 알게 해야 했다. 내가 아는 걸.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오늘 친구들 초대할까? 수진이도 오랜만이네. 민준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래, 좋지. 그의 미소가 어색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파티 날이 다가왔다.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스테이크,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디저트. 친구들은 하나둘 도착했다. 수진도 왔다. 그녀의 미소가 예전처럼 밝았지만 내 눈에는 독사처럼 보였다. 술이 돌고 웃음이 터지던 중 내가 TV를 켰다. 재미있는 영상 보여줄게. 모두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화면을 봤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됐다.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방 안이 얼어붙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주는 나를 노려봤다.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놀랐어. 나도 그랬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친구들은 어안이 벙벙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 미안해, 나 갈게라고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다. 남은 건 우리 셋뿐. 민준, 수진, 그리고 나.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공포를 나는 알았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미안해. 그만해. 나는 천천히 와인 잔을 들었다. 미안하다고? 그럼 왜 했어? 2년째잖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내가 엄마 장례식 갈 때도. 수진이 무릎 꿇었다. 민준 오빠가 나를 유혹했어? 나는. 민준이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먼저였어. 그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서로를 탓하며 배신하며.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웃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다. 그들의 관계가 썩어 문드러지는 걸 보는 것.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민준이 나를 보며 말했다. 너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수진과 처음 잤을 때부터. 내가 내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 깔아놓은 것도 알았어. 내가 뭘 하는지 다 알았지? 그런데 왜 계속했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내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않게. 그의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 그날 밤 경찰이 왔다. 수진이 신고했다. 이 여자가 우리를 협박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냈다. 불륜 증거, 그리고 민준의 회사 비리까지. 그는 회사 돈을 빼돌려 수진에게 아파트를 사줬다. 민준은 체포됐다. 수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어디가? 아직 시작이야.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재산 분할, 위자료. 나는 모든 걸 가졌다. 집, 차, 그리고 그의 명예. 회사에서 해고된 민주는 빚더미에 앉았다. 수지는 내게 매일 전화했다. 제발 그만해. 나 파탄 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대답했다. 파탄. 그게 내가 나한테 한 짓이야.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진의 가족, 그녀의 직장. 모든 걸 무너뜨렸다. 소문, 증거 유포. 그녀는 결국 정신과에 입원했다. 민주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용서해줘. 사랑해. 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작은 카페를 열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숨겨진 진실. 내 이야기였다.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내게 박수를 보냈다. 강한 여자라고.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다. 민준의 얼굴, 수진의 울음. 복수가 끝났는데도 가슴이 허전했다. 이게 정의일까? 아니면 나도 괴물이 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출소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초췌한 모습으로. 지은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울며 빌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나는 웃었다. 다시. 내가 나한테 한 짓 잊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데. 너도 알잖아. 내가 왜 그랬는지.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민주는 계속했다. 내가 항상 일에 빠져 있었어. 나를 안 봤어.
수지는 나를 봐줬어. 변명이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내가 완벽했나? 아니, 나도 부족했다. 수진도 연락이 왔다. 퇴원 후 언니,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페인처럼 변해 있었다. 왜 나한테 그랬어? 내 물음에 그녀는 울었다. 부러웠어. 언니가 다 가진 것 같아서. 그 순간 깨달았다. 배신은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질투, 욕망, 약함. 나는 용서를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민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위협이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갚아줄게. 그의 눈에 광기가 보였다. 그는 나를 해치려 했다. 그날 밤 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이 칼을 들고 왔다. 너도 아파봐. 나는 방어했다. 그리고 칼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우연이었다. 그는 쓰러졌다. 피가 흘렀다.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늦었다. 민준이 죽었다. 자살로 결론 났다. 그는 스스로 찔렀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손에 피가 묻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왜 싸웠나요?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불륜, 복수, 그날 밤. 수지는 증언했다. 그 사람이 미쳤어요. 지은 언니를 해치려 했어요. 나는 무죄가 됐다. 정당방위.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민준의 장례식에 갔다. 그의 어머니가 나를 원망했다. 내가 죽였어. 맞는 말이었다. 책은 더 잘 팔렸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소비했다. 강한 여자의 복수라고. 하지만 나는 무너졌다. 밤마다 울었다. 복수가 가져온 건 공허뿐이었다. 수진이 다시 왔다. 언니,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용서받아야 해. 우리 둘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카페를 닫고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왔다. 민준의 유서였다. 변호사가 늦게 전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뭘 하는지 다 알았어. 내 복수를. 그런데 막지 않았어. 내가 벌 받아야 하니까.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무너졌다. 그는 알았다. 내 계획을.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 진실은 더 기이했다. 그는 자살을 선택했다. 나를 자유롭게 하려. 그 유서를 안고 나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집, 우리 집 이제는 내 것만 남은?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봤다. 웃는 우리. 그때는 진짜 행복했나? 수진이 찾아왔다. 언니, 이제 끝낼까? 우리는 함께 울었다. 오랜 친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서로의 상처를 인정했다. 나는 책 쓰기를 그만뒀다. 대신 상담소를 열었다. 배신당한 사람들 위해 내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은 물었다. 후회하나요? 후회해요. 복수 대신 대화를 택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왔다. 상담받으러. 남편이 바람났어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프죠?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말에 그녀가 울었다. 삶은 계속됐다. 상처는 아물지 않지만 살아간다. 민준의 무덤에 갔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바람이 불었다. 가을처럼 차갑게. 진실은 언제나 기이하다. 사랑과 증오가 한 몸인 것처럼. 수진과 나는 가끔 만난다. 커피 마시며 과거를 이야기한다. 웃으며. 그때 우리가 미쳤지? 응, 미쳤어. 그게 우리 삶이었다. 몇 년 후, 나는 다시 결혼했다. 조용한 남자. 그는 내 과거를 알았다. 괜찮아. 내가 강하니까? 아이도 낳았다. 딸 이름은 희망. 수지는 해외로 갔다. 새로운 삶 가끔 편지한다. 잘 지내? 응, 너도. 민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용서할게. 나는 울었다. 저도요.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시작됐다. 복수는 공허를 남겼지만 그 공허 속에서 나는 나를 찾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답다. 한강을 보며 생각한다. 인생은 배신과 용서의 연속.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날 친구들이 온 그날 기이한 진실이 밝혀졌다. 남편은 내 복수를 알았고 스스로 끝을 선택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다. 비극적이지만 진짜. 이제 나는 산다. 상처를 안고